9월 달에 있었던 FOMC의 회의 결과 올해 연말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가질지를 지켜봐야 되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곽수정의 경제단판의 곽수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9월 달에 있었던 미국 FOMC의 회의 결과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 것이고 앞으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최근에 유가 상승 요인이 발생을 했죠. 월스트저널에서는 10월 24일 그 뉴스에서 러시아가 디젤유를 수출 중단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동계월, 겨울철이 다가오는 과정에서 기름값이나 천연가스 값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연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기준금리는 아마 9월 달에 인상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 안 왔을 걸로 지금 녹화하는 시간으로 추정을 하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0월 31일과 11월 1일 사이에 미팅에서는 올릴 것이냐, 아니면 12월 12일과 13일에 있는 올해 마지막 공개시장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현재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여론으로 놓고 보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한 38% 미만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2024년 내년이 되면 금리를 내릴 것이냐, 그것 또한 아닌 듯합니다. 현재까지 거의 70에서 80% 확률적으로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 연말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면 금리 인상은 내년에 언제쯤 있을 것이냐, 아마 상반기 중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는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그리고 금리 인하는 2024년에도 좀 더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베이지북이라든지 점도표 같은 연준은행 총재들의 견해를 어느 정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월가나 미국 정가에 대부분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연착륙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이 되고 또 노동시장이라든지 실업률의 문제, 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양으로 가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미국 경제는 다른 국가 경제보다도 연착륙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긍정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국제신용평가사라든지 또 주요 투자은행들의 싱크탱크들은 조금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하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놓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UAW라고 해서 미국 자동차 노조가 대대적인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부분이 이제는 연기가 되었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상환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 상환되기 시작했다는 말은 일부 가계들, 미국 가계들의 소비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처분 소득에서 학자금 대출 부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제이다라고 놓고 볼 때 학자금 대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소비 감소가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가질지를 지켜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단기적으로 세 번째는 메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재정부채에 대한 다시 논의가 되지 않는다면, 하원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아마 연방정부의 폐쇄는 불가피할 것이고 일부 연방 공무원들의 해고는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또 세 번째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가 문제, 중요한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묘안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미국 경제 내부에 조금은 밑바닥 안개처럼 깔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뭐 소프트 랜딩에 대한 견해는 뭐 바람직하겠지만 결코 본인 스스로가 이 소프트 랜딩에 대한 가능성이나 기대감을 언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삐를 다 잡는다 그럴까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유가 문제, 학자금 대출 문제, 그리고 부채 상환의 문제, 그리고 자동차 노조의 파업 문제, 이걸 동시에 지금 10월달, 11월달 해결해야 되는 국면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허들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에 대한 집중, 물론 연준 의장이 해결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관심 분야도 아닙니다만 미국 경제 전반에 관해서 통화정책의 수장인 연방준비은행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통화긴축이 오히려 예상보다 강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되었지 통화정책의 팽창을 논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 연준의 이 기준금리, FOMC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오일 쇼크, 1차, 2차 오일 쇼크의 시절에 소위 이 공급 측면의 쇼크에 의한 초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풀림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경험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좋으나 싫으나 미국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을 보고 있다. 만약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현재 5.5%보다 높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미국 경제에 대한 아주 보수적인 행보를 미 연준은 가져갈 것이다, 또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시고, 우리 경제에게 그러한 영향은 계속될 것이 분명한 것이고, 만약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부분을 풀었다 그러면 그 푼 파급 효과, 즉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연착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호는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 우리 경제에 파급될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거나 현 상태보다 높은 수준 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는 2025년이 되어야 어느 정도 해빙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죠.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국제신용평가사도 언급을 했고, 또 미국의 많은 학자들도 한국 경제의 가장 지연내관 또는 가장 파급 효과가 클 파괴력을 가진 부분이 이 가계부채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게 이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부채 문제는 지금 이 가계부채 문제와 엄격히 말하면 좀 분리되어서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가계부채 문제가 담보로 되어 있는 부동산,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회복되고 있다는 뉴스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경제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라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반등한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미 연준이 금리 정책을 가져가는 방향이 급격히 상승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이제 멈췄으니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안정선으로 간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그 틈을 이용해서 이 디레버리징, 부채 부분에 있어서 상환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시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이 정부가 재정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강조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이상 시장에서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본다면 결국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자산시장 가운데서 증시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고, 따라서 부동산 시장 부분만이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 자칫 이것이 하나의 버블로 이어진다면,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 향후에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언급될 때는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시는 금리 중에 이 중립금리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 중립금리라는 의미는 연방준비은행이 말하는 기준금리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금리의 중앙값, 서로 다른 어떤 기준금리 이 값이 나오겠죠. 그 값들의 중앙값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값이 한 4%가 됐고요. 19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에는 한 2.5%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 수준이 3% 정도라고 놓고 본다면, 만약에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3%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수준에서 말하면 2.5%포인트 더 인하를 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 시점이 2025년에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미 연준이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도에 금리를 떨어뜨려서 중립금리 수준으로 가져간다면 한국 경제나 중국 경제, 아시아 경제도 반등할 여지가 1년 내지 6개월 이후에 충분히 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는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과거에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 경제와의 금리 차, 경제 지표 가운데 금리 차 중에 최고치가 얼마였냐면 1.25%포인트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2%포인트에 이르고 있으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가운데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금리를 올렸어야 한다 또는 올려야 한다, 올리지 않았기를 잘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를 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이 베스트죠. 그렇지만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또는 좀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러니까 보수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느냐, 부동산 시장이 꿀렁꿀렁거린다는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 다음에 LTV라든지 DTI 같은 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가 조금씩 흘러나와 버리면 잠재하고 있던 부동산 시장에서의 그 욕망, 가격 상승에 대한 욕망이나 욕구가 분출될 경우에 가까운 미래에 만약에 최악이나 차악의 시나리오가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한국 경제가 과연 맷집을 가지고 그 고통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데는 의문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4년을 앞두고 지금 한 석 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자산 시장에서의 어떤 그 가격 상승 기대치는 그렇게 높게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즉 증시가 호황으로 간다든지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급등을 할 수 있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의견일 수밖에 없다. 왜? 라고 할 때 첫째, 미국 경제의 영착륙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착륙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 확률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있고,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자동차 노조의 파업, 학자금 대출의 상환 조치,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의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 마지막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잡히지 않는다면 미 연준으로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참작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12월과 11월 FOMC와 10월달 FOMC에 대해서, 9월달 FOMC에 대해서 그 내용과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